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을 증인 채택했지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주요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과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이번 연석 청문회 총괄 간사 맡고 계신 김현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문회는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진행 중에 시간을 쪼개서 또 이렇게 방송해 주시는데 오늘 청문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김범석 의장,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최고 책임자이죠. 네. 출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12월 11일 날 전격적으로 박대준 전 대표에서 그 로저스 미국 네. 그래서 그 미국 쿠팡 INC를 담당하고 있다가 그 2020년부터 한국 쿠팡으로 왔지만 한국 문화나 한국 언어를 전혀 모르는 네. 사장으로 교체했고 지난번 17일 날 한 차례 가방위 차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동문서답 그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도 억지로 하면서 시간 끌기 했던 네. 그 로저스가 오늘 위증에 위증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그런 쿠팡 청문회였습니다. 아, 위증에 위증을 거듭하고 네. 그때 막 동문서답하는 것도 그때와 다를 바 없고 심지어는 위증도 많이 했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김유석 부사장이 지금 언론 보도에도 있고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할 때 네. 그 쿠팡 배송 관리 부분 부사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네. 임원이 아니다라고 궤변을 지금 했고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네. 아마 이런 식으로 김범석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싶습니다. 이게 뭐 동일인 지정 뭐 이런 것들 대비한 어떤 네, 그런 대답 거죠. 같은데요. 예. 자, 그럼 한 가지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적인 얘기는 의원님이 해주셨고요. 네. 자, 이런 엄청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났는데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니까 국회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12번입니다.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이게 뭐 네네. 이유를 항상 대긴 하죠. 뭐 자기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 연석 청문회가 개최되고 저희가 이제 위증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내일 청문회를 마치면 가방위 전체위를 소집을 해서 네. 위증죄로 이제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다 강도 높은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위증의 죄를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게 저희 다음 단계에 준비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로저스 대표가 나와서 한 말에 대한 이제 위증 고발하고 그다음에 네. 국정조사를 하면서 네. 그래도 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좀 그렇습니다. 강하게 압박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거는 김범석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오늘 그 방청객으로 오신 분 중에 네. 지난 그 2달 전에 갑자기 그 근무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순직 처리를 하지 않고 유가족하고의 사과나 배상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요. 10년 동안 네네. 쿠팡 노동자들이 사망사고로
34분이 돌아가셨는데 네네. 산재 처리를 인정한 건은 2020년도에 사망한 딱 한 명만 지금 산재 처리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34명 네. 돌아가셨는데 한 네. 건만 산재 처리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로저스 대표가 책임 있는 얘기를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범석 의장이 더 나와야 되는 네, 그런 이유기도 한 것 근거가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네. 네네. 자, 그래서 이번에 김범석 안 나올 거면 김유석 부사장이라도 일단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쿠팡 측은 이마저 거부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실제로 부사장으로 직책이 돼 있는데 임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직원이다라고 로저스가 답변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연봉이 7억이 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부인과 함께 가져간 돈이 140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까지 7억, 14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억이 넘는데 일반적 직원이 받는 수준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도저히 상식에 안 맞는다. 안 맞죠. 지금 네. 부사장들이 지난 청문회 나와서 얘기한 거는 개인 사무실 없다. 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없다. 그다음에 비서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사장의 연봉하고 그다음에 대접하고는 안 맞는 얘기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네. 일반 직원을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건 우리가 해주면 상식적으로 안 되죠. 맞지 네. 않는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김유석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면은 네. 김유석 부사장이 이제 임원으로 확인이 되면 네. 김범석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즉 위반이 기업 총수로 지정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따져볼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했고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네. 이런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제기됐을 것 같아요. 지배구조 문제. 됐습니다. 예, 저희 이제 외통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도 이 문제를 다뤘고요. 네네. 여러 이제 그 정무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마 기자가 물어봐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 쿠팡의 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정부하고 국회가 잘 이렇게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지금 이제 탈팡도 하고 네. 굉장히 쿠팡의 이런 아나무인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는 행태 그다음에 네. 쿠팡 없이 어떻게 살겠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그 증권거래소만 신경 쓰고 네. 미국 안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해서 예를 들어 로비스트들 동원해서 네네. 활동하는 것만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거고 정작 돈을 90%로 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호갱 행위를 또 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상품권 얘기도 어저께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보상안이라고 해서 나온 그러니까요. 것 자체가 네네. 5천 원, 만 원, 2만 원짜리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3만 원짜리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추가 안내 및 구매 이용권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라는 네네. 그걸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유출자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네. 3,000개 계정만 저장하였고 이 역시 모두 삭제했다. 결국은 본인들을 홍보하고 탈팡한 쿠팡 회원들을 다시 유입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상안이라고 내놓은 게. 예, 보상안이 오히려 네. 한촉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방미통일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그런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제가 뒤에 여쭤볼 것까지 조금 대답을 해주셔서 뒤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요거는 또 다른 네네. 방식으로 여쭤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 안 참가하지 들어왔죠.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 뭐 이게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만 하자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에요, 야당은? 그건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예. 왜냐면은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 달가량 소요가 되는데 네네. 저희가 12월 17일 날 끝나면서 로저스의 위증과 그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연석청문회고 그 연석청문회는 그 해당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구하면 네. 여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전에 교육위가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뭐 정무위원장이 야당이고 네. 또 기재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이 해킹이기 때문에 가기부 장관 부총리가 TF 팀장이 돼서 각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해서 TF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가기부가 그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협조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위원장을 누구 하느냐를 두고 본인들의 의사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쿠팡 한국 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고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보면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했으면 네. 좋았을 걸 하는 말씀 해주셨고 저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안 네. 도출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6개 상임위가 참여한 연석회의 형태로 내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이제 열린 게 대규모 그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열렸는데 유출 경위라든지 유출 규모 이런 게 일단 기본 팩트로 중요한데 쿠팡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3,000명뿐이고 현재 유출된 정보 모두 삭제됐다 이랬는데 오늘 과기부 장관 부총리가 3,300만 건 이상 유출 확인을 또 해줬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쿠팡의 셀프 발표는 정말 믿기가 거짓입니다. 힘든 얘기네요. 네, 이게 아주 거짓입니다. 기본적인 팩트부터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네.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그 쿠팡에서 그 유출 사고를 노출로 애초에 가이드라인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셀프 조사를 통해서 그 정부 측의 TF가 구성이 돼서 하기 직전에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정부 기구 그 어디에도 쿠팡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런 그 수사를 협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보위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가기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오늘 오전 오후 진행되는 그런 쿠팡의 그 헤럴드 대표의 네. 청문회 발언을 보고 허위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히려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하고요. 네네. 국정원은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헤럴드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 제14조 네.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여 주실 것을 오히려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 국정원은 사실은 이 해킹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국가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것 때문에 기본적인 활동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마치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헤럴드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3,300만 개다라고 그 법인이 네. 11월 25일 날 그 메일을 보냈고 네. 그 메일 안에 나왔던 그 내용이 오늘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억 2천만 건 이상이 있고요. 주문 데이터는 5억 6천만 건이 있고 예. 이메일 주소 데이터가 3,300만 건이 있다. 라는 거를 이미 11월 25일 날 그 범죄자가 네. 메일을 보낸 겁니다. 쿠팡 측에.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11월 16일경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쿠팡이 발칵 뒤집혔는데 추적을 하다가 11월 25일 날 앞서 말씀드렸던 네. 그 지금 이제 중국 국적의 지금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그 범인이 네. 당시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분명하게 3,300만 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쿠팡은 3,000개밖에 노출이 안 됐고 그거 역시도 삭제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셀프 조사 결과 발표할 때 제일 좀 당혹스러웠던 게
자기네가 수사기관처럼 뭐 물속에 다이버 동원해가지고 건져내고 조사하고 네. 네. 아주 큰 피의자잖아요. 이게 피의자를 자기네가 조사하고 보내고 네. 피의자는 본래 고발해야 하고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과정이 다 생략된 과연 그 마인드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되게 이거는 노동자가 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그 가로로 사망했는데 산재를 인정하기 싫어서 네. 그 2만 배, 5만 배를 걸어서 급하게 뛰면서 노동을 했는데 네. 뭐 헬스를 한 거 아니냐, 내지는 다이어트를 한 것 아니냐, 또 내지는 2만 배도 골프를 치면 2만 배를 걷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산재를 안 하기 위해서 김범석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동의하지 않는 네. 그런 행태를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공작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야. 왜냐하면 여기에 예. 수많은 소위 법꾸라지들이 수십억을 받아가면서 쿠팡의 그런 그 산재로 인한 사망한 노동자들을 둔갑시키는 이런 공작을 펼치고 있었고 예. 오늘 그 단적인 예로 두 가지 사례가 방청석에 와 있는 분들로 인해서 증언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네. 반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법꾸라지 말씀 의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그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그 의장이 그 김범석 네. 의장이 한 거 보상안 내놓은 내용 보면은 완전히 지금 사람들 이제 가슴에 더 불을 끼얹는 그런 네, 그렇죠. 지르는 건데 그렇습니다. 보상안이라고 네. 내놓은 거 이게 어떤 법적인 우리는 했다 이거를 나중에 좀 그 빌드업을 해간다는 이런 그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예. 결국은 미국에 있는 쿠팡 INC의 미 10K 보고서라고요. 예. 매년마다 이 쿠팡 INC,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요. 예.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기 때문에 한국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지금 주식 관계를 미국에 있는 상장회사로 만들어 놓고 네. 10K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네들이 그 한국 물류업계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선도적인 안전 기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를 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아, 이 예, 투자에는 예. 쿠팡케어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쿠팡케어라는 것만 집어넣고 네. 나머지 소위 그 쿠팡에서 물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네. 그런 다양한 그 소위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네. 모양만 포장만 이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둔갑이 돼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쿠팡 청문회를 통해서 한노위가 기후에너지 한노위 의원들이 와서 이런 네.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아마 김범석도 현재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줘야지만 미국에서도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동자들의 사망을 거짓으로 보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 해킹 당한 것도 3,300만 건인데 아주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보고서를 K8 보고서로 만들어서 네. 지금 며칠 저희가 몇 번 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계속 헤럴드 대표가 허위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면 네. 한미 관계도 매우 좀 그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어색해질 수도 있다. 어색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미국 의회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쿠팡의 입장을 대변해서 상당히 우리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것도 우리 국민 감정에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좀 안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이 사람들도 좀 주시를 하고 있나 봐요, 상황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보고된 내용과 네. 그다음에 그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상당히 개인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보안 서류들이 지금 유출됐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셀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네. 그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그 기업의 이런 허위된 발표가 네.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 이 법률 전문가들은 또 이게 보상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처음에 노출 유출 아닙니다. 했듯이 보상안. 이것도 네. 약간 배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배상도 아니고요.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오히려. 판촉 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소비자 우롱하는 걸로 수락 네, 거부한다. 맞습니다. 참여연대도 매출 늘리기 네.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다 비난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 어떤 보상 배상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제대로 된 어떤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SK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 대표 실질적 대표가 국민들에게 머리 숙이고 실질적 배상 보상 이런 시스템으로 해왔지 지금 쿠팡처럼 네. 숨어서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본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한국 대표 로저스에게 전적으로 밀어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방식으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네. 또 이제 언론이 뭐 이렇게 좀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쿠팡의 대관 조직입니다. 뭐 대관하지 네.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회사의 필요성상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원수만 자회사 앞에서 한 100명 달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정도 숫자로 했을 때는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쏟을 돈이 있으면 좀 노동 문제에 조금 더 처우 개선에 더 힘을 쏟았으면 되지 않냐. 뭐 의원님도 이런 부분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 이전에요. 오늘 출석한 그 이영모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인데요. 네. 오늘 그 국회의원 질의 중에 혹시 광고를 가지고 협박하지 않았냐는 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12월에는 사정이 안 좋아서 광고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언론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아, 그래요? 또 하나는 자기네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하면 네, 우리가 네. 광고 줄 수 그렇죠.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그 김범석의 그 사과문에 보면 공문 사과문과 영문 사과문의 내용이 거짓으로 그러니까 가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로 성명문이 나갔는데요. 네네. 공문하고 영문이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니까 이영목 그 부사장이 자기는 공문만 그 한글본만 봤지 영어본은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부사장이나 아니면 이전에 그 사장을 했던 박대준 전 대표나 헤럴드 로저스 현직 대표나 한결같이 프레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서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내지는 뭐 발뺌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점들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이게 거의 독점적인 시장에서 맞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오만이다. 또 하나는 미국 기업으로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한국에 뭐 이렇게 특별히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있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2010년도에 소규모 재원으로 마련했는데 2020년도에 노동자 사망 사건이 나니까 이것을 미국 기업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34명의 그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을 딱 한 건만 산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가로사나 뭐 그 일반적 죽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쿠팡의 로비력 이 결국 오늘의 이런 괴물로까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고요.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이런 그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도 접근하고 그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을 신속하게 법과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경찰청 이런 각급 단위들이 정말 신속하게 움직여져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과 아울러 국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진실을 토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범석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벌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질기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고 이제 말씀 중에 34명 중에 10년 동안 한 명만 네. 산재 그 판정 받았는데 쿠팡의 어떤 집요한 뭐 로비 이런 그 결과인 것 같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산재 판정 내린 거는 또 지난 10년 동안 뭐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노동부 장관이 직접 오셨는데요. 네. 최근에 있었던 그 오 모 씨 사건에 대해서 네. 산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 그래요. 노동부 장관이 어쨌든 네,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 사례도 살펴보고 약간 산재 네, 시스템이 남을 제대로 것- 작동되는지도 한번 같이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원님 또 뭐 짚어볼 대목이 한국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관계 자금 흐름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관세청이 뭐 쿠팡 본사 차원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들도 좀 150명 중요한 조사 부분이라고 보세요. 사고에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네.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아, 어쨌든 2022년도, 2023년도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치들이 정확하게 있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오늘 국세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쿠팡 네. 사례처럼 플랫폼이 이제 독점적 지위는 누리면서 자율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또 커지는 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세요.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속도를 내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정무위가 속도를 내지 못해서 네. 논의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계속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무위가 충분히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이 부분도 네.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많은 국민들이 또 청문회 지켜보고 있고 과연 약간 뭐 화나신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네. 쿠팡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정말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이제 국민주권 정부로 등장을 하고 네. 오랫동안 소위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쿠팡이라는 물류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게 됐다는 점 하나하고요. 네. 두 번째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신속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돈을 벌고 미국에 가서 로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니람을 네.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해서 국민들한테 편안함은 좋지만 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희생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쪽 면을 다 보시고 판단하고 쿠팡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에 함께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국민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네.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쿠팡 청문회 총괄 간사 맡고 계신 김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